증권부 기자와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민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시장 상황을 제가 약간 얘기는 했는데 어제 상황을 놓고 보면 코스피는 2,800선 위로 올라오지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거든요. 지금 현재 양시장의 분위기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코스닥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 6% 가까이 올랐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시장의 희비 교차에는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종목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2조 원 넘게 사들이며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로 순매수했는데요. 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5천억 원 매수에 그쳤습니다. 개인만이 5조 원 넘게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개인 역시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일부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에서 개인 매수 비중이 연초에는 80%대 초반에 달했지만 이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는 70% 후반대에 그쳐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 개인마저 좀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닥이 조금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증권가에서는 오늘 시장은 좀 조정 양상을 보입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3,100선까지도 제시하는 증권사들이 좀 있더군요. 코스닥은 연말까지 어떻게 수준을 보고 있나요? 네, 아쉽게도 좀 하반기 반등이 힘들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가 부진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의 반등 가능성 또한 낮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 아웃퍼폼을 하기 위해선 바이오와 2차 전지의 주요 업종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더불어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와야만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2차 전지의 회복 시기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대감이 선반영된 데 더해서 전방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에 따른 공급 가동률 조정과 메탈가 약세로 인한 판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실적 부진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선 이벤트 역시 국내 2차 전지주의 변동성을 키우는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네. 동종업계 대비해 여전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메탈 가격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거나 고객사 물량 개선으로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닥 내에서도 실적이 개선되거나 혹은 호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 위주로 선별해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코스닥 시장 패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좀 됐는데요. 특히 코스닥에서 좀 잘 나간다 하는 기업들은 이제 코스피 이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대안이나 뭐 거래소의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나요? 네, 제가 직접 거래소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아쉽게도 코스닥 이 대형 종목을 코스닥 시장에 남게 할 만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라는 설명을 냈습니다. 기업들에게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총 상위 기업이라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장점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지만 네. 다른 막을 유인책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대내외적인 신뢰도 제고 또 수급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네. 내놨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오는 24일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죠. 파라다이스는 복합 리조트와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 중 강원랜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홀로 코스닥 상장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파라다이스의 이전 상장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수급 활성화 기대감이 크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주주가치 제고 또한 기대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VIP 방문자 수가 또 꾸준히 증가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인스파이어 개장으로 파라다이스의 방문객이 줄지 않을까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나왔던 바 있는데요. 우려와 달리 지속적인 VIP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올해 파라다이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네. 각각 1조 1,982억 원, 1,845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호실적에 힘입어 파라다이스의 배당 성향 확대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이었죠. 호실적을 기록했던 당시 56%였던 배당 성향이 작년에는 14%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파라다이스 외에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이 에코프로비엠과 HLB 등도 하반기에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네.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시장에 전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양새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전 상장을 결정한 파라다이스 상황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밸류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최근에 밸류업 공시를 한 DB하이텍이 좋은 선례를 좀 남긴 것 같습니다. 밸류업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물론 호재도 좀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밸류업 공시가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콜마홀딩스가 예고 공시를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DB하이텍과 마찬가지로 콜마홀딩스도 예고 공시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내로 본공시를 내겠다는 예고 공시를 내면서 네. 올해 밸류업을 공시를 낸 상장사는 총 5개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 콜마홀딩스는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ODM 비즈니스를 도입한 한국콜마였고요. 1990년 창업해 2012년 콜마홀딩스로 분할 후 지주사 체계로 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한국콜마, 콜마&H 등 각 계열사를 통해서 화장품과 의약품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밸류업의 예고 공시에도 콜마홀딩스는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날은 하락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야기해 주신 대로 DB하이텍의 경우에도 오늘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테슬라향 반도체 납품 소식이 나오며 급등세로 장을 마감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투자자들이 예고 공시보다는 이 상장사의 본공시를 통해서 기업의 비전, 주주 환원 정책 등을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설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콜마홀딩스는 아마도 기자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보합권에서 지금은 또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DB하이텍은 어제 급등 양상으로 오늘 조금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군요. 이제 밸류업 공시에 대해서 그래도 투자자들이 꽤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롯데렌탈도 예고 공시를 곧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롯데렌탈이 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죠. NDR을 진행을 했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증권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렌탈의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은 0.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롯데렌탈이 배당뿐 아니라 주가 상승 효과가 큰 자사주 매입, 소각 시행 가능성도 있다고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주주 환원 정책으로 저평가 탈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된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렇게 유진투자증권이 리포트를 내고 롯데렌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돼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또 금리 하락 시에는 중고차 잔존 가치가 상승하고 이자 비용 축소 등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롯데렌탈이 밸류업 예고 공시가 조만간 나올 거다라는 내용까지 봤는데 이렇게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배당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늡니다. 지금 중간 배당이라든지 분기 배당 이런 데에 관심이 좀 시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들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때가 있나요? 아무래도 투자자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요.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 8.1%의 이제 중간 배당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1%고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3일이 배당 기준일이고요. 주당으로 따지면 500원씩 배당을 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7월 3일이 배당 기준일이니까 7월 1일까지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셀석유는 고배당주로 이번에 반기 배당을 처음으로 나서게 됐는데요. 이 배당금 예측이 어렵지만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금의 공시를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증권가의 입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더불어 LG
LG전자와 KT, S-오일이 배당 기준일을 오는 6월 30일로 잡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과 현금 흐름 모두 유망한 종목으로 보시는 것처럼 LG U+, 두산밥캐, SK텔레콤 등을 꼽았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이제 1%에서 2%대 정도입니다. 네. 다만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배당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경영진이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사주 소각도 주주 환원책 중 하나죠. 네. 고려아연은 작년 11월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완료했으며 결산 배당을 5천 원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자, 배당보다 주주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더 반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간 배당 관련된 얘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